일본의 엔화를 싼 금리로 빌려서 엔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4개월 동안 하락장에 들어갑니다. 하락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계절적으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이라고 많이들 해요. 산타 랠리라고 해서 산타클로스가 와서 실제로 주식시장에 랠리가 온다 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을 정도로 12월 달에는 결과가 좋은 그런 해로 많이들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시장을 좀 면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은 좀 장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차트를 보게 되면 좀 내려가고 약간 그런 모습 보였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산타 랠리가 오는 게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겁니다. 현재 그 BOJ가 일본은행이죠.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보시면 이렇게 BOJ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작년에 8월 달에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본은 금리가 낮고 그 다음에 미국은 금리가 높으니까 일본의 엔화를 싼 금리로 빌려서 그거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로 투자하는 걸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가 낮고 미국은 금리가 높으니까 단순히 그냥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가지고 달러에 파킹만 해도 이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율 차이를 이용한 거래를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본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본의 낮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하겠지만은 저금리의 엔화를 대출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원래 걸 팔고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청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장이 좀 받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때가 괜찮은데, 혹시 오늘도 나스닥이 오르고 있죠? 약간 오르고 있고, 오늘 코스피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어요. 다시 9만번 회복을 했는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냐 안 되냐 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얼마나 크냐를 알려면 우리가 외환이라고 있어요. 외환이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달러 N 있습니다. 달러 N이 있는데, 만약에 이 달러 N이 오른다, 뭔 말이냐면은 이것은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거고, 이거는 시장에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이 N 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현재 155인데 이게 막 150 140 내려간다. 이거는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여기에는 요 N달러 환율인데, 이게 지금 현재 155입니다. 155인데 이게 꽤 높은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155면은 높은 수준입니다. 되게 높은 수준이라서 사실상 일본은행이 여기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현재 N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환율이 되게 높죠. 환율이 되게 높아가지고 현재 지금 물가도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거랑 비슷하게 일본도 똑같이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이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시장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관측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정리하면은 이 N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 노이즈 작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는 방법은 이 N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봐야 된다. 이게 내려가는 것 같다, 진짜 이게 빨리 내려간다 보면은 이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인 거니까, 그때가 되면은 시장에서 조정이 올 수 있다. 근데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2024년 8월 달에도 실제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블랙 먼데이가 왔었는데,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장이 빠르게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 하면 저는 그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기회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암호화폐 중에서 ETH라고 해서 이더리움 차트가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 차트를 제가 보고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는 암호화폐를 좋게 본다고 했습니다. 좋게 본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주 큰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트럼프가 직접 밀고 있다, 정부가 밀고 있으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펀더멘탈, 즉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시작할 시점은 언제냐? 그때는 2025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죠. 당선된 직후에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차트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이때부터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민다고 했는데 어떻죠? 오히려 이더리움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펀더멘탈이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이 바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이게 약간 시차가 걸립니다. 어떤 시차가 걸리냐면은,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메가 트렌드고 이게 많이 쓰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 투자라고 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내가 생각하는 펀더멘탈을 깨달아야지만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025년 초 이때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걸 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아시는 분이 몇 명이셨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왜냐? 올해 초에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 한마디도 안 났어요. 아무도 이거 몰랐던 거죠. 근데 사실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밀기 시작한 거는 이때부터 밀기 시작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취임할 때부터 트럼프는 암호화폐를 밀겠다고 했거든요. 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때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심지어 더 갑니다. 언제? 1월 4월 달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를 펼치기 시작했죠. 이더리움은 하락장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이때부터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민다는 건 기존사실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건 맞았지만 사실 이때는 아무도 몰랐고요. 그리고 1월 4월 달에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이더리움의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이 이 관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장을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더리움이라는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알아가지고 이때 들어갔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장 4개월 동안 하락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관세가 끝난 다음에 이때부터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관세 불확실성이 맥시멈을 찍고 나서 관세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한 6월 달부터 슬슬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우리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은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이 펀더멘탈이 시장에서 실제로 인정을 받아서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은 우리가 그거를 인지한 시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이 가격이 빠지는 게 보시면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뭡니까? 이런 뭔가 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 언제 투자하는 게 좋으냐 했을 때 가장 베스트는 뭐죠? 우리가 이때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때 투자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당연히 이때겠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뭐냐? 트레이딩을 배워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만약에 1월 달쯤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메가 트렌드다 라는 걸 인지를 해가지고요, 레버리지를 20배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청산당했을 겁니다. 앞선 차트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호재가 있는 자산군이고 그리고 아무리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뭐다? 진입 타이밍이 틀리면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왜냐? 시장이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그리고 뭔가 다른 노이즈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좋다고 들어간다고 해서 돈 버는 건 아니다. 그게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꼽아야 된다 하면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리스크 관리 말씀드립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때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었는데 이때 레버리지 스매셔서 들어갔다고 했었을 때 정확하게 이때 들어갔으면은 관세 때문에 하락장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청산당했을 겁니다. 이 청산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이론칙은 뭐냐? 일단 무조건 리스크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1원칙이에요. 일단 트레이딩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트레이딩의 제 2원칙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곧 투자 심리다 라는 말입니다. 이건 뭔 뜻이냐? 이때가 뭐였습니까? 이때가 이더리움이 관세로 인한 폭락을 맞은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등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한 시점 언제냐면은 이때 4월 달이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맥시멈을 찍은 다음에 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트레이딩은 곧보다 투자 심리다. 이건 뭔 뜻이냐면은 차트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이때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때 왜 반등을 시작했냐면은 4월 달에 관세 불확실성이 끝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펀더멘탈적인 걸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더리움이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갈수록 더 클 자산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때가 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되게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럼 우리가 대체 이때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거는 말씀드렸죠. 투심이 개선됐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기 시작했을 때 이때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게 뭐다? 그걸 하는 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이게 100만 불짜리 질문이겠죠. 어떻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확인합니까? 이 질문이 핵심 질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싶으실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겁니다. 차트에는 뭐가 녹아있다? 차트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최고의 투자 타이밍은 뭐냐고 설명드리냐면 매크로랑 펀더멘탈이 받쳐줍니다. 어떤 자산군이 있는데 이 자산군이 매크로 펀더멘탈 봤었을 때 되게 훌륭한 자산이에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차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즉 차트의 모양도 되게 예뻐서 사실 투심을 읽었을 때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를 봤을 때 그때가 최고의 베팅 타이밍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합니다.